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아주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2026년 대한민국 주택시장. 그중에서도 모두가 아파트만 쳐다볼 때 남몰래 꿈틀거리고 있는 빌라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아파트에만 쏠려있던 시선을 잠깐 거두고 진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시장의 민낯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빌라의 역설. 대체 이 시장 바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86%라는 숫자, 꽤 무서운 숫자거든요. 올해 수많은 사람들을 완벽한 혼란에 빠뜨린 기이한 역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난 7년 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준공 실적이 무려 86%나 증발해버렸어요. 전국을 휩쓸고 간 이른바 빌라 포비아가 수요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극단적인 공급 절벽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공급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다들 전세 사기 무섭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왜? 올해 2분기 서울 빌라 거래량은 무려 34% 가까이 껑충 뛰었을까요? 거래액만 3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시장이라더니 왜 갑자기 엄청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2026년 주택시장 전망을 봐야 합니다. 시장엔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1.3% 상승이 예상되는 와중에 특히 서울은 무려 4.2%나 뛸 거란 말이죠. 전세 가격 역시 3년 만에 최고치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위로 향하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 무너진 주거 사다리입니다. 서민들의 가장 든든한 징검다리였던 빌라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살펴볼게요.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 도대체 어떻게 무너진 걸까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터진 전세 사기 사태로 임대차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죠. 이어서 공사비가 33.5%나 폭증하니까 새로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붕괴되니까 역설적으로 월세와 집값은 치솟고 결국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다 똑같이 빌라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다르거든요. 다세대나 연립은 각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딱 한 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집주인 한 명한테 수많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터지면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게 바로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피 같은 전 재산, 보증금 떼일까봐 극도의 공포에 질린 세입자들, 결국 전세를 피해 월세로 우르르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서울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이 66.8%라는 역대급 수치로 폭등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 비싼 월세 때문에 생활비는 쪼들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파트, 풍선 효과입니다. 아파트 쪽에 규제를 꽉꽉 눌러놨더니 엉뚱하게 빌라 시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 혼란이 어떻게 투자 수요로 둔갑했을까요? 현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거래가 전면 금지돼서 꽁꽁 묶이잖아요. 반면에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들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합법적인 규제 공백이 생깁니다. 발 빠르고 똑똑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죠. 이 4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 안 믿기시죠? 이게 바로 그 규제 풍선 효과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 2구역에 있는 전용 23제곱미터, 그러니까 7평 남짓한 진짜 조그만 빌라가 이 가격에 거래됐어요. 불과 5년 만에 2억 1천만 원이나 폭등한 겁니다. 규제를 피해서 흘러간 돈들이 특정 지역의 가격을 어떻게 미친 듯이 밀어올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 냄새 잘 맡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이 깐깐한 아파트 대출 규제를 피해서 특정 재개발 지역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018년 1월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넘기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부가현 2, 3구역, 노량진 일대, 그리고 흑서 9구역 같은 곳들이 요즘 제일 뜨거운 비규례 핫스팟으로 타깃이 된 거죠.
네 번째 파트,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완전히 박살난 주거사다리를 고치려고 정부가 꺼내든 새로운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동네도 낡아서 다들 외면하는 노후 빌라촌. 정부가 이 동네들을 살리려고 뉴빌리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면 용적률을 최대 1.2배나 더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요. 게다가 공영 주차장이나 도서관 같은 아파트 부럽지 않은 편의시설까지 깔아주겠다는 아주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이 정책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 예산을 이쪽으로 대대적으로 돌린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을 쏟아붓고 사업장마다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해서 2029년까지 괜찮은 비아파트 5만 호를 시장에 풀겠다는 계획이죠. 민간이 알아서 집을 짓게끔 아주 강력한 재정적 당근을 던진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스마트한 빌라 투자 전략. 이 지독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실전 조언 나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고가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빠져 있고 살기 괜찮은 5년에서 15년 차 정도의 똘똘한 빌라를 노려라. 매달 허공에 150만, 200만 원씩 비싼 월세로 날리지 말고 차라리 가격 합리적인 빌라를 사서 든든한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삼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근데 잠깐, 당장 사러 가시기 전에 이 5단계 체크리스트 무조건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 피 같은 돈 지켜야 하잖아요. 첫째, 등기부 등본에 이상한 빚이나 가압류 없는지 싹 다 털어보세요. 둘째, 관리비 폭탄 맞지 않게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셋째, 겉만 보지 말고 벽에 금간곳이나 누수 없는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교통이랑 인프라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쓸 때 위약금 조항, 토시 하나까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이 정도는 철저하게 하셔야 그 집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덫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진짜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주택시장 쏟아지는 규제와 꿈틀대는 수요가 뒤엉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이 수많은 데이터와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평생 가격이 멀어져만 가는 아파트만 쳐다보며 불안한 월세 시장을 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규제의 틈새에서 생겨나는 이 변화하는 빌라 시장의 숨은 기회를 낚아채서 나만의 탄탄한 주거 사다리로 영리하게 써먹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 치열하고 혼돈스러운 시장에서 확실한 인사이트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